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꿀팁 5가지. 오늘 이 방송 보시면은 세금이 무조건 줄어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일단 사전증여를 적극 활용하자. 상속세는 재산 가치가 커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누진세율인 거 아시죠? 따라서 생전에 사전증여를 활용해 세금을 분산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자녀들은 성인은 5천만 원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고 배우자는 최대 6억 원까지 비과세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증여를 빨리 시작하고 나누어 실행하면 장기적으로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합산하는 게 10년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10년마다 5천만 원, 6억을 증여할 수 있다는 거죠. 24년도에 자금 출처 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 자금 출처 조사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배우자에게 만약에 그 증여 6억을 신고를 하셔놨다면 자금 출처에 그 6억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소명해야 되는 금액이 적어지는데 그 6억이 빠져서 자금 출처 조사에서 배제될 수도 있었는데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접했고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만약에 재산 취득이나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미리미리 6억 원에 대해서 비과세로 신고를 해 놓으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지금 상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증여를 받을 때 어떤 것부터 증여를 받으면 좋으냐, 아니면 어떤 것부터 증여를 하면 좋으냐, 이런 것들을 지금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증여할 때는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산, 그다음에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자산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성장 가능성 높은 자산을 예를 들면 현재는 평가 금액이 낮아 보이지만 향후에는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자산들이겠죠. 유망 지역의 부동산이라던가 유망 기업의 주식. 작년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주식들이 많았죠. 그리고 또 증여를 한다 그러면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자산. 어떤 걸까요?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 이걸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의 소득세율이 낮으니까 종합소득세도 좀 낮게 낼 수 있고, 또 임대 수익 발생한 자산들은 또 차후에는 가치가 또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미리 증여함으로 인해서 월세라던가 그 다음에 나중에 향후 가치 상승분을 미리 줄 수 있는, 그래서 절세 기능이 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3번 이거 좀 주의하시고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극 활용하자. 한도는 30억 원입니다. 그 상속 시에 배우자에게 자산을 상속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사실 상속세 절감의 핵심인데요. 30억 원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30억 원 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의 금액 중에 더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 공제 5억 원과 함께 활용하면 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세금 부담이 사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것은 그 단순한 절세뿐 아니라 자산을 가족 내에서 유지하는 전략으로도 활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 운용할 계획까지 미리 준비해야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꿀팁을 드리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그 배우자가 전체 상속세를 납부한다 라고 하면 차후 발생하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줄이는 이중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하자. 작년에 저희 신고하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신고를 같이 했었는데요. 잠깐의 요건을 말씀드리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고요. 배우자 상속공제와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요건이 또 어떻게 되냐? 10년 이상 동일한 주택에 거주해야 되고 피상속인 사망 시점까지 해당 주택이 유일한 거주지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알고 계신다 그러면 부모님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몸이 좀 편찮으셔서 입원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거나 위급한 상황에 집을 구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이 공제를 통해서 그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거는 6억과 그 다음에 일반 공제 5억,
그렇게 한다 그러면 상당히 크겠죠. 그 대신 이제 상담을 꼭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그 실거주, 같이 거주한다는 그 의미가 상당히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의뢰인이 생각하시는 것과 전문가가 세무사가 생각하시는 게 틀리기 때문에 관련된 공제 조건에 대해서는 꼭 세무사 상담을 꼭 하셔야 된다. 5번째, 우리가 보험 상품을 활용해서 상속 재원 마련하는 거를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요. 안타까운 저희가 사례들이 많은데 상속을 받아서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어서 급하게 부동산을 매매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연부연납 길게 이걸 끌고 가시는데 결국은 납부를 하셔야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그 상가 같은 월세 받는 재산을 증여하는 그 전략과 같이 맞물려서 월세를 상속인이 받으면서 그걸로 보험을 가입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보험료를 상속인이 받는 걸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보니까 종신보험 납부한 거에 한 2배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상속세를 좀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설계를 좀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사전증여를 적극 활용하여 세율을 분산하자. 2번, 성장 가능성 높은 자산부터 증여하여 절세 효과 극대화하자. 월세 받는 자산부터 증여하자. 3번, 배우자 상속 공제를 통해 최대 35억 공제 받자. 4번,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활용해 주택 관련 세금을 절감하자. 5번, 보험 상품으로 상속세 재원을 미리 준비하자.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항목인데 반드시 실행하기 전에 전문가와 협의하여서 최적의 전략을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이해하고 걱정 덜어봐. 세금 문제도 쉽게 접근해봐. 로엔 파트너스와